지혜로운 부모는 언제나 조금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방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요. 아이가 어릴 적엔 무엇이든 내어주는 손길이 따뜻한 울타리가 되지만 그 아이가 홀로 설 준비를 할 때가 되면 그 손길은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전환점을 놓친 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주려 하다 관계에 금이 가고 마음에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을 기울이고 계신 당신은 분명 다릅니다. 자녀와 더 편안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그 따뜻한 의도가 이곳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이 분명히 당신의 여정에 깊은 울림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이 진심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뜻밖의 오해가 쌓이고 만나도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 간극을 조금씩 좁혀갈 수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평생 자녀의 마음에 따뜻한 바람처럼 머무를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단 한 편의 영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온기를 되살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태도는 바로 모른 척하는 용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의 가족이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떠있던 저는 따뜻한 식탁을 준비하며 기다렸지요. 하지만 문이 열리던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웃음은 있었지만 눈빛은 피하고 대화는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안아주고 조용히 식사를 내어주고 평온한 미소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 올게요. 그 짧은 인사와 함께 돌아서던 뒷모습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언제나 갈림길 앞에 서는 일입니다. 자녀의 눈빛이 흐릴 때, 표정이 어두울 때 물어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갈등하게 됩니다. 손을 뻗고 싶은 마음은 산처럼 크지만 그 손길이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지는 그 순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것,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때론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니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건 원하지 않는 개입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음이 예민할 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부모의 질문은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먼저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 혹시 힘들진 않나? 마음이 앞서 말이 먼저 나가곤 하지요. 그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본능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본능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자녀를 향한 더 깊은 배려가 됩니다. 딸아, 요즘 많이 지쳐 보여. 이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지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때로는 무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말보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려 한다는 느낌은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서서히 열립니다.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준비될 때 움직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녀를 향한 사랑을 잠시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펼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척하는 그 순간 자녀는 그 사랑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전세를 옮겨야 한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예전 같았으면 망설임 없이 도와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여유롭진 않아. 그래도 너라면 현명하게 잘 해낼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멈춘 것이 아니라 신뢰를 건네기로 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사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당분간은 좀 힘들겠지만 스스로 해볼게요.
그의 말은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조용히 내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그저 묵묵히 가슴을 적시는 감정이었습니다. 자식이 자라난다는 건 부모가 조용히 물러서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자주 잊곤 합니다. 무언가 해주고 싶고 자꾸 묻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그럴수록 자식의 마음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말을 듣기보다는 침묵 속에서 위로받곤 하지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던 그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강한 신뢰의 표현일지 모릅니다.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에게 충분한 심리적 공간을 허용한 부모일수록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확률이 몇 배나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백을 만들어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아이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미리 막아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묻지 않는 용기가 말하는 노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조용한 믿음이야말로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곤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자식은 어느 순간 알게 될 겁니다.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믿어주었는지, 얼마나 묵묵히 기다려주었는지를요. 그 따뜻한 깨달음은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사랑은 눈에 띄지 않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남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조심스러우면서도 민감한 주제,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자식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그 마음, 그것이 과연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 될 수 있는지를요. 딸아이가 결혼하고 나서 오랜만에 혼자 집에 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지요. 평소와 다르게 짧은 말투 생기 없는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예전의 나였다면 아마 서둘러 물었을 거예요. 무슨 일 있었니? 혹시 김서방이랑 다퉜어?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조용히 그녀가 쉴 수 있도록 했을 뿐이죠. 이틀이 지나고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그날 아무 말도 안 해줘서 고마워. 정말 그날 누가 뭐라도 말했다면 난 더 무너졌을 거야. 그 짧은 한 줄이 제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사실 자식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지는 법이에요. 특히 성인이 된 자녀와의 사이에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스스로 서게 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게 되죠. 한 조사에서는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갈등 중 42%가 금전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하더군요. 참 많은 걸 말해주는 수치지요. 예전에 여유 자금이 생겨 딸이 차를 사는 걸 도왔는데 이번엔 이사를 하게 됐다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거절해야 자식을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분명 도움이 되고 기꺼이 주고 싶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고마움은 흐려지고 당연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적응이라고 부르지요. 반복될수록 감정은 무뎌지고 기대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식의 마음속엔 이번에도 도와주시겠지라는 기대가 깊이 자리 잡게 되고 관계의 균형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지치고 자식은 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이때 중요한 건 부모가 주는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립을 지연시키는 의존의 패턴이 되어버린다는 점이에요. 그런 패턴은 점점 굳어져 자녀의 독립심을 약화시키고 삶의 책임감마저 흐리게 하죠. 그래서 가끔은 여유가 없는 척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녀가 자기 힘으로 서볼 수 있도록 돕는 어쩌면 더 깊은 사랑의 방식이에요.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학습된 의존이라 말합니다. 계속 도움을 받다 보면 책임을 미루는 법만 배우게 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힘은 자라지 못하죠. 그 결과는 정서적 미성숙으로 이어지고 부모는 점점 더 큰 짐을 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가깝기에 더 어려운 것이 거절입니다. 전기 깊기에 한번 생긴 기대를 되돌리는 건 더 어렵죠. 그렇다고 무작정 안 돼 라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의 온도 태도의 변화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 여유가 없고 노후도 준비해야 해서 말이야. 네가 스스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이 차갑게 들릴지 몰라도 자식에게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신호가 됩니다. 부모가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걸 느낄 때 자녀는 비로소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평생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 속에서 살게 되고 부모도 끝없는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금융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경제 교육은 실패를 허락하는 것이다. 작은 실패 없이는 큰 성공도 없다는 뜻이지요. 내밀고 싶은 손을 조용히 거두었을 때 아이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어라는 믿음입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는 건 결핍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신뢰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질 세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섬세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스친 표정, 조용히 바뀌는 걸음걸이, 그리고 조심스레 들리는 숨소리까지 자식의 마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부모는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함께한 수십 년의 세월이 쌓아 올린 감각이며 사랑이 쌓인 직관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가 어릴 땐 매 순간 챙겨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고 나면 사랑의 방식은 그 자리를 조용한 기다림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았고 때로는 상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감정의 여백을 인정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위로하려는 한마디가 관심을 표현한 조언이 도리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합니다. 특히 지쳐있는 자녀에게는 말보다 쉼이 먼저 필요합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마음이 지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누군가가 계속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면 오히려 더 숨고 싶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말도 닿지 않습니다. 오래된 동양의 지혜는 때때로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라 가르칩니다.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조용한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먼저 꺼낸 사람이 대화의 방향을 잡게 되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그 시작이 항상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말 없이 기다려주는 부모 자식이 먼저 마음을 꺼내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태도, 그 속에 오히려 더 깊은 신뢰가 쌓입니다. 못 본 척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속을 정리하고 설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보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혜로운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 이것들은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이 담긴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넘어 이제는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어떤 말이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어떤 표현이 관계를 흔들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당신은 자녀가 어려움을 말할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의 부모는 곧장 해결책을 주려 하거나 조언을 꺼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말들은 자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곤 하죠. 한 번은 딸이 전화로 짜증을 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무심코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 너도 뭔가 잘못했겠지 라고 말했죠. 딸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고 말하며 끊었고 그 뒤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꺼낸 말이 딸의 입을 닫게 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제부터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때로 삶의 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건네는 방식입니다. 하버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가받을 때보다 진심으로 들어줄 때 더 깊이 대화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감정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올바른 조언도 판단처럼 들려 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어쩌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없이 내 곁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조언부터 꺼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조용히 물었죠.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이니? 그 한마디에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자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은 말했어요. 엄마 말하다 보니 답이 보이는 것 같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줘야 할 것은 정답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때 가장 충만함을 느낍니다. 부모가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안에서 자라나는 힘이 생깁니다. 조용히 묻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 물음은 단순한 대화법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을 일으키고 관계에 작은 온기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이 같은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랬니? 같은 말은 자칫 상대를 몰아설 수 있습니다. 대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하고 열린 마음으로 묻는다면 상대는 방어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야 내 생각을 조금 말해도 괜찮을까 하고 조심스레 다가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대화를 바꾸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말이 많은 것보다 마음을 여는 한마디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말의 양보다 품격이 충고보다 경청이 더 깊은 사랑이 됩니다. 자녀가 고민을 나누려 할 때 조급하게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생각이 궁금하구나. 그 한마디가 대화의 공기를 바꾸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무심코 누구는 잘하더라 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지만 그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는 그 순간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이웃 친구의 좋은 소식을 전했죠. 영호는 이번에 임원이 됐다더라. 말을 마친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한참 후에야 말했어요. 요즘 회사에서 정리 얘기가 나와서 마음이 복잡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더 힘들어졌어. 저는 아무런 의도 없이 말했지만 아들의 마음은 다르게 받아들였던 거죠. 혹시 이 글을 읽으며 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 하고 떠오르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한 번쯤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의도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가장 상처받는 말 1위가 바로 비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들은 이 말을 격려로 생각하곤 합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좀 더 노력하면 되잖니. 이런 말들은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자녀의 귀에 들리는 건 전혀 다릅니다. 넌 아직 부족해. 넌 내 눈높이에 못 미쳐. 라는 실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 바라는 건 누구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눈입니다. 비교가 아닌 이해, 기대가 아닌 응원이 그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건넬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자국을 남길지를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참 잘하던데 그 순간 내 마음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위로를 기대했던 말이 오히려 나를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죠. 사랑하는 아이를 진심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다그침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비교는 동기를 부여하기보다 존재 자체를 움츠리게 하는 그림자 같은 말일 뿐입니다. 딸아이가 취업 준비로 지쳐 있을 때 나는 다른 집 자녀 이야기 대신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고맙고 대단해. 신기하게도 그 말이 딸아이를 더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앞서가는지, 동창이 얼마나 일찍 성공했는지를 SNS와 모임 속에서 매일같이 비교의 압력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집마저도 비교의 공간이 된다면 아이는 결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비교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비교는 특히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관계 안에서 생긴 상처이기에 더 깊고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비교보다 인정이 먼저입니다. 아이가 걸어온 시간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가치를 받아줄 때 비로소 아이의 마음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아이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요? 비교를 내려놓고 인정하는 말은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네가 택한 길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 결과와 상관없이 너의 노력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은 아이의 어깨를 움츠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아이는 조용히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이 항상 여유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답답함이 쌓이고 변화가 더뎌 보일 때면 자꾸만 남과 비교하게 되죠. 왜 우리 아이는 이럴까? 다른 집 아이는 참 잘하던데.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비교의 언어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 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아이의 마음을 키워주는 말인지 아니면 벽을 만드는 말인지 아이의 성장을 인정하는 것은 눈에 띄는 성과만이 아닙니다.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려는 그 순간들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격려이고 부모의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아이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자녀와의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3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고 충고보다는 질문을, 비교보다는 인정을 선택하는 지혜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한 동양의 현자가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지 않는 침묵, 혼자서 풀어보게 하는 여유 정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은 여러분은 분명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자신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멀어진 것 같아 아프기도 하고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겠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아이의 한 통의 전화, 따뜻한 눈빛 하나로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말을 아끼면 마음이 드러나고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진심이 스며듭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은 말보다 기다림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곁에 머무는 그 시간이 언젠가 아이의 마음에 따뜻한 흔적으로 남게 되겠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런 조용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걸 완벽히 해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스레 바뀌어가는 부모는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삶의 지혜,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닿는 순간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당신만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공간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